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오늘은 음악가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음악가 3명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체로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이 3분의 이름을 기억해내죠. 이들의 이름이 전 세계 방방곡곡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물론 그들의 음악이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그들이 음악을 통해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기에 더욱 그러하지요. 이들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오늘날 부모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 모두 그들의 아버지는 음악가들이었습니다. 매일 작곡을 하며 악기를 연습하는 아버지의 좋은 음악을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세기에 뛰어난 음악의 천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부모의 교육 방식은 다 달랐으며 그 영향으로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바흐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평생 교회에서 신앙과 음악으로 키워내지요. 어린 바흐가 10살 때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지만 그는 음악을 사랑하며 평생 같이 연주를 하는 친형과 함께 교회에서 일생 동안 교회 예배 음악만을 만들어내는데 온몸을 바치죠. 우리 귀에 많이 익은 쥐선상의 아리아 등 많은 훌륭한 작품을 비롯하여 연주 시간이 1시간이 넘는 그러한 칸타타를 바흐는 무려 300곡이 넘게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는 새 노래로 신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쓰일 칸타타를 작곡하며 일생을 보내게 되죠. 좋은 치료법이 없었던 당시에 병으로 사망한 첫 아내와 그 후에 맞이한 둘째 아내 소프라노 막달레나 사이에 바흐는 무려 20명이 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좋은 양질의 종이나 펜이 없었던 시절이라 합창단과 악기 연주자들에게 그가 작곡한 악보를 베껴 나눠주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그의 아내 막달레나는 열심히 남편의 악보를 필사하였으며 오늘날 학자들은 그것이 바흐의 친필의 악보인지 아내의 필사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아내는 헌신적이었죠. 이번엔 모차르트를 공부해 볼까요? 어린 음악의 그 신동 모차르트는 정말 훌륭한 연주자요. 작곡가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어린 그가 연주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칭찬의 홍수 속에서 그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작곡한 악보를 거의 재수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는 음악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반대하는 정숙하지 않은 콘스탄제 소프라노 가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그 오스트리아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악보를 그려야 하며 연주 활동을 해야 했지만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음식도 챙겨주지 않고 매일 연주 활동만 하는 남편을 피해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아기도 낳아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런 아내를 원망하지 않지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를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빨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이 편지 속에 천 번의 키스를 넣어 당신께 보내요. 이런 사랑스러운 편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악보를 그려야 하니 손에 관절염이 걸리기도 하고 식사를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면서 모차르트는 그러나 어려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신뢰, 그 칭찬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세상을 뜨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1000여 명의 훌륭한 작곡가들이 전 세계에서 작품을 쓰고 있지만 35살의 요절한 모차르트의 그러한 700곡이 넘는 작품을 따라올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베토벤은 너무나 다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모차르트보다 14년이나 늦게 태어났으나 술주정뱅이인 그의 아버지는 완숙한 모차르트와 어린 베토벤을 비교하면서 학대를 자행합니다.
이유 없는 폭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가여운 베토벤은 일찍 청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또한 인간 혐오증에 걸려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화를 인간 혐오증에 걸린 그 화를 음악 속에 실어내요. 그렇게 작곡을 하며 혼자 불행히 살게 됩니다. 밝은 모차르트의 얼굴에 비해 베토벤의 얼굴이 그늘지고 인상이 항상 찡그리고 있음은 바로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의 차이입니다. 같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들의 일생이 엄청나게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 음악만을 작곡한 바흐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들의 자손들 중에 100여 명이 아버지 바흐의 성을 가지고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흐의 음악은 경건하고 거룩한 면이 있는 반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항상 즐겁고 밝고,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은 장중하지만 어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시인이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Bach shows us God's glory, Mozart shows us God's laughter, but Beethoven shows us God's anger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흐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모차르트는 하늘의 웃음을 보여주고, 그러나 베토벤은 하늘의 화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결국 음악은 최고의 철학이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훌륭한 음악가들의 음악은 당시 귀족과 천민의 계급 사회를 깨치고 유럽 문예 부흥 운동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들 천재 음악가들이 만든 오페라를 비롯한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은 무지한 정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영국과 독일 등 전 유럽의 사회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크도록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 음악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인 베를리오즈나 슈만, 차이코프스키의 부모님들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법률가나 의사 공부를 하게 하지요. 결국 그들은 사랑하는 그 음악을 잊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 그들의 직업을 다 버리고 작곡가로 그들의 직업을 전향하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 받은 그 억압에 의해서인지 그들은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들게 하였고 또한 노후도 불행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역할은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칭찬해주고 길을 키워주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줌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